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새로 선정돼 도내 시범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임실군은 이번에도 탈락했는데요. 민선 9기를 이끌 한득수 당선인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순창군과 장수군에 이어 도내 시범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데 앞선 사례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 24, 25,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곳 어디입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임실군은 소비 선순환 모델을 내세웠지만 이번 공모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전제로 국민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겠다는 한득수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도 자칫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민선국이 출범을 준비 중인 한 당선인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의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큽니다. 30%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급해서 우선 현금 흐름들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차후 촘촘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8년 전만 해도 인구 3만 명을 유지했던 임실군. 그동안 5천 명가량의 인구가 줄며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 이미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더 철저한 준비로 제도전 의사를 밝힌 한 당선인의 임실형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을 막는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식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김슬지 전북도 의원이 경찰에 추가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슬지 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용 72만 7천 원 가운데 일부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3일 부안경찰서에서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오후 2시 20분쯤 자체 시스템에서 이상을 확인했고 약 1시간 뒤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와의 통화로 착오 입력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후보자별 득표수 같은 세부 내용은 알지 못했으며 이튿날 경위 보고서를 통해서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복 입력 의심 사실을 발견하고 착오 여부를 먼저 확인 요청한 것도 도 선관위 담당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김제 지역 핵심 사업들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성주 시장은 17일 새만금 개발청을 찾아 문성효 청장과 양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 포함을 비롯한 김제시 도약을 위한 4대 핵심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순창군 의회가 제10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7일 설명회에서는 의회 운영 현황과 의안 처리 절차, 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주요 현안이 안내되고 함께 논의됐습니다. 당선인들은
국민과 소통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실군 의회가 제10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7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의회 운영 현황과 개원 일정, 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주요 현안이 안내되고 함께 논의됐습니다. 임실군 의회는 다음 달 2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뽑고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선거 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선 전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최근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지난 3월과 5월 윤준병 의원의 지시를 받은 당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선거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또 윤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7일 새벽 0시 50분쯤 군산시 비흥항 서해조선소 앞 경사로에서 레저기구를 육상으로 옮기던 견인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 어선과 선박에 안전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항포구 경사로는 차량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 레저기구를 싣고 내릴 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2031년까지 400여억 원을 들여 10헥타르의 부지에 7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을 생산할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시설입니다. 시는 이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임대해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새로 생겨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ICT 치료기와 온열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 재활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복지관은 또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촉탁의 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적합 여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40억 원을 투입해 미식관광 특화거리를 조성합니다. 고창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에서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군은 확보된 국비 20억 원과 군비 등 40억 원을 투입해 고창읍 성산 2길 일원에 미식문화 테마상권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곳에 풍천장어와 복분자, 수박 등 지역 농수축산물과 식문화를 활용해 고창만의 미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의 시민조건시대 인수위원회가 남원시 주요 부서별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핵심 공약을 다듬으며 밑그림 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양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세종시를 찾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장의 새 판을 짤 인수위가 남원시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 전북방송이 단독 보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언급했던 람천 불법공사 논란도 거론됩니다. 청탁한 사람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언젠간. 남천의 사례를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야 이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며 오명을 이어가고 있는 종합청렴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저히 낮은 분야가 인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사 부당 부분, 그리고 우리 그 시청 공무원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조금 강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양 당선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주문하며 안방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여기 좀 써 있는 대로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정말 3년 연속 꼴찌에서 벗어날 것인지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인수위는 특히 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과 국가예산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3회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 바이오 농생명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농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스마트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농가 소득과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인 양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련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수천억 원 규모의 핵심 현안도 선제적으로 챙겼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우리 국가예산 확보, 또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남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인수위는 담당관과 기획조정실부터 농업 관련 부서까지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충모 당선인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핵심 공약을 다듬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 씨가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함께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알리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제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한복을 입고 벽골제와 주요 관광지를 돌며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김제의 로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김제의 대표 관광지인 벽골제를 찾았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참가자들은 고대 수리시설과 전통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김제의 매력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됩니다. 저희는 옷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름에는 입기 좀 힘든데 여기는 좀 약간 단순하고 좀 가벼운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이 주로 서울 쪽을 가시니까 이제 한국 로컬의 다른 장점, 다른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기 좀 힘든 예쁜 데도 많고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청년들은 김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특색이 담긴 로컬 음식 만들기 체험도 해봅니다.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며 김제 농업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김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김제를 찾아 로컬 관광을 즐기고 김제만의 특별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김제의 맛과 멋에 반한 글로벌 청년들. 김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로컬 음식을 만들고 한복을 입고 벽골제를 누비며 김제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청년들의 발길이 향하는 콕꽃이 김제시와 한국의 로컬 문화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불교에서 탑은 부처의 사리, 즉 부처의 유고를 모신 일종의 무덤이자 건축물입니다. 신라시대의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에도 부처의 사리가 모셔졌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사리함의 비밀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신라시대인 646년 선덕여왕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고 중심 기둥을 놓은 받침돌, 즉 심초석 아래 부처의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1872년 경문왕은 황룡사 구층 목탑을 고쳐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리를 모신 자리에 새로운 사리와 공양품을 넣은 금동사리암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모셔진 두 사리암과 그 속의 유물들은 1960년대에 도굴되고 되찾는 과정에서 크게 파손돼 지금까지 원형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과학의 발전으로 당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비들도 좋아지고 저희가 그런 장비의 힘을 좀 많이 얻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밝혀내는데 6년 걸렸거든요. 저희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들여다보고 찾고 붙이고 조각들 붙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심하게 파손돼 지금까지 벽장식으로 여겨졌던 금동판은 각각의 위치를 찾으며 심초석 아래에서 사리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금동판이 훼손돼 보이지 않던 기술자들의 이름을 새롭게 찾아내 사리함 제작 과정에 왕족과 승려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로 베일을 벗은 두 사리함의 모습은 원형에 한층 더 가까워진 복원품으로 만나볼 수 있고 원래의 위치와 형태 등을 알려주는 생생한 그래픽 영상도 전시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라의 가장 큰 건물인 황룡사 구층 목탑 가장 깊은 곳에 봉안했던 사리기의 전모를 밝히는 전시입니다. 신라의 국가 의례에 퍼즐을 맞춰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황룡사 사리에 얽힌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에이펙 이후 높아진 신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는 신라의 토대로 알려진 사로국에 대한 전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은 방탄소년단 BTS의 데뷔 13주년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 관객만 11만 명, 공연이 열리는 부산에 20만 명의 아미들이 찾았는데요. 축제의 열기 뒤편에는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에 이어 공연 당일에는 수십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공연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부산 공연 무대에 보라색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BTS의 데뷔 13주년 공연을 보기 위해 이틀간 국내 팬 11만 명이 몰리며 부산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전석 매진으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간절함을 노린 암표상들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손목 팔찌를 전달합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받는 입장용 손목 팔찌를 알코올 솜으로 녹이거나 가위로 끊어 타인에게 넘긴 겁니다. 이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최고 3배가 넘는 68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번 공연 현장에선 총 11명이 단속됐습니다. 현장 단속은 숨바꼭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덜미가 잡혀도 오리발을 내밀게 일쑤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거래 장면을 포착을 하더라도 판매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티켓 부스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요구받자 불법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암표 매매는 건전한 공연 문화를 훼손하고 관람객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16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십만 원의 암표 차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계속 한국을 방문할 텐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계속. 국내외 팬들로 들썩인 공연 자체는 성공적이었던 평가지만 축제 뒤편에 가려진 이면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전 세계 팬들이 다시 부산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보완과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